두산R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주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시발점인지 아니면은 단기 급등으로 끝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틀 연속해서 어제와 오늘 두산RBT 반등 가능성을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바뀐 흐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하반기에 원자력 내러티브는 굉장히 커질 것이며 원자력 관련주 두더스에너비티,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이 세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멤버십에서 특히 강조했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특히 말씀드린 게 이제 진짜 늦으면 안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남북 경협 플러스 원자력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커질 만한 종목을 8월 18일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바 있는데 그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후기를 보여드리고 또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되겠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요. 생각보다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 단타 쳐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거는 중장기 큰 흐름을 맞춰야 됩니다. 슈퍼 랠리 속에서 넣었다 뺐다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딱 사서 쭉 끌고 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저는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슈퍼넬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삼성전자 10만원, 그리고 17만원, SK하이닉스 35만원, 40만원, 56만원, 52만원, 53만원, 60, 80만원. 이 가격대에서 여러 차례 매수 홀딩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미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고 두산RBT 또한 24년 5월 18일과 25년 4월 7일 말씀드린 이후에 최근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졌지만 지금 어제부터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10만원, 11만원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9만원은 무난하게 갈 것이다. 는 얘기를 8만원 부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이 원자력이 오르는 게 과연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인지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미중 지금 지정학적 이런 상황이 조금 가파르게 어떤 변화가 좀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론 우리가 탈세계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자세히 보시면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지정학 관점에서 여기서 보시면 CIA 국장의 급비 러시아 방문, 유가 안정이 목적인가?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이 25일 모스크바를 약 4시간 반 모였는데 여기서 러시아 이란 지원 중단 요구,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방지 및 종전 가능성 타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한 등이 논의됐을 것이다 해서 KB증권 리포트가 있었는데 지금 베센트 또한 유가 금리 안정을 위한 카드가 아직 많다. 물론 이번에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베센트가 어떤 전략을 했는데 그 전략이 조금 비판받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부의 카드가 많다. 미국 정부의 카드가 많다는 점은 우리 지금 주식시장 입장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 시장이 오르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하고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하면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에는 유동성의 상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힌트는 미래 가치에 더 많은 베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최근 분기 기준으로는 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가장 커요. 그죠? 그 다음 내년에 영업이익 세계 3위가 SK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뭐 GPU다, 메모리다 하는데 이거의 총합은 결국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인데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의 공통점은 추론도 중요하나
쇼티지가 메모리에서 나고 있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전력도 병목입니다. 전력이 더 최후의 병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PBR 10배까지 올라가고 PER 100배 근처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조금 힘이 더뎌지는 상황인데,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사실 원자력은 역사적 PER과 PBR을 분석해 보면 PBR이 10배, 6배 이 상황을 넘어가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비티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1240, BPS 15만 원, 그쵸? 여기서 PBR 10배 하면 15만 원, 그쵸? 그죠? 그죠? PBR 6배만 해도 그죠? 10만 원 내외는 갈 수 있는 거예요. EPS 또한 그쵸? EPS 또한 PER 100배로 가정하면은 12만 원이고 60배로 가정하면은 그래도 이 가격이 그죠? 이 가격이 역사적 고점일 수도 있지만 하반기 이벤트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단기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비관적인 시각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는 걸 마냥 추격하기보다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매도하고 내릴 때는 어느 정도 또 다시 매수해서 또 올라가는 걸 즐기고 이런 상황을 조금 느낄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어제 우리 멤버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8월 25일 자 현대건설을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하십시오. 8월 26일 투산엘러비티 눌림목 그리고 현대건설이 원자력 폭등은 미국에서 슈퍼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전일 매수한 강조한 현대건설의 중심 추가 상승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건설업종이 바뀌고 있어요. 비주택 부분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원전과 LNG 등의 대규모 해외 수주도 이제 시작이고 여기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 강화와 기수주 도시 정비 물량의 착공 전환으로 주택 전환 분양 전망 Q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삼성 E&A와 삼성물산이 상당히 좋았지만 현대건설 또한 원자력 모멘텀으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지금은 한미 원전 협정의 구체화가 하반기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두산에너비티가 사실은 여전히 9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에서 있다는 점 자체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물론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음봉이 한두 개 생기면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가정을 또 해야 됩니다. 8만 원 부분까지 다시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혹시라도 사신 분들이나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 그리고 멤버십에 최근에 가입 문의를 하신 분들 사실 최근에 연장 결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17년 11월 말부터 했어요, 이 일을. 저는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막 20년 뭐 경력의 펀드 매니저다 이런 진짜 속된 표현으로 개뻥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하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문대 나와서 뭐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뭐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 이런 전제 또한 굉장히 비논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핵심은 뭐냐 과거로부터 2007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조선, 철강, 건설이 굉장히 급등했고 특히 당시에 GS건설, 이제 LG건설이었죠.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지금 DLENC인데 이런 주식들은 뭐 20배, 30배 올라간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당시 우리나라 조선주가 탑6까지 5개의 회사, 한진중공업까지 포함하면 5개의 회사가 어, 거의 독과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이후에 이제 뭐예요? 차화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니까 대중국 관련 호재가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SM, JYP 이런 이제 엔터 화장품 주식들. 제가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1인당 GDP가 1만 불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이제 2006년 전에는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중국의 흐름을 조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헛소리 같지만
지금까지도 화장품 주식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DM 업체는 당시에도 굉장히 뭐예요? 그쵸. 혁신적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제 코스맥스로 치면 안 되고,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뭐, 코스맥스, 뭐, 그죠? BTI라고 해야 MBT라고 해야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과거에 분할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005년에 한번 올리고, 다시 2009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여기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은, 3년, 5년 만에, 그쵸? 뭐예요? 10배 이상 오른다는 거죠. 3년, 5년 만에. 10배가 뭐야? 100배 올랐네. 그쵸? 선생님들 자세히 보세요. 100배 올랐잖아요. 5년, 6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평화의 시대에는 화장품 주식, 이런 주식 오르다가, 근데 화장품 주식은 평화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 왜냐?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서울이 중심이라면, 저는 뭐, 조금 운이 좋게도 강남 상구 안에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핫한 곳이 뭐 강남역이다, 삼성역이다, 성수다, 뭐 이런다면, 저는 이쪽을 좀 많이 가요. 이쪽을 좀 많이 가는데, 여기서 올리브영에 가보면, 야, 제가 진짜 이제 이런 표현은 그런데 신세계예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서 뭐 낮과 밤을 안 가리고 평일과 주말을 안 가리고 줄 서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 화장품을 사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았는데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화장품 주식 하나도 못 갔었는데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하고 제가 오늘 이제 파마리서치도 올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저는 이거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다 드렸어요. 코스맥스 파마리서치 8월 18일. 그쵸?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멤버십에서 우리 회원분들은 코스맥스를 제가 사라고 했다. 자, 8월 18일. 그쵸? 그죠? 어떻게 됩니까? 파마리서치 어떻게 됩니까? 8월 18일.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조차도 많은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는 제가 어제부터 우리 멤버십에서 현대건설 사라고 오늘은 이제 두산메이트 한정리수 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후행적으로 사면 또 물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금을 그러니까 물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구간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물려야 이렇게 쭉 사서 물릴 수도 있죠. 근데 3거래일 또는 2주 안에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웬만하면 크게 번다. 그래서 제가 한미약품도 어제 놀림목에서 한번 수익 날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익 나고 이렇게 수익 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점에 못 샀더라도 중간 지점에 샀더라도 대략 10%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점부터 샀으면 뭐 20%인데 그런 저점과 고점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두산일비트가 올라가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또 큰 게 내고 싶다면은 지금 빠르게 멤버십으로 가입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